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습니다. 윗꼬리도 안 달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의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반등에 일제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인 종목입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셔서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용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고는 예측하신 분들이 오늘 월요일장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오잖아요. 네, 오늘 사실 미국장이 그렇게 이만큼 좋지 않았기 아침에 때문에 분명히 마이너스였거든요. 상당히 좀 안 좋게 출발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미국 선물이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폭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었고요. 가장 큰 이유가 유럽의 지금 코로나19와 관련 부분이 지난주가 정점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갑작스럽게 오늘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선물이 이제 급반등을 좀 했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장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있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좀 보면 이제 개인들이 오래간만에 굉장히 큰 폭의 매도를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급의 좀 변화가 역시 시장의 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다. 다만 또 한 가지 이제 조금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오늘 매수의 주체가 기관으로 나오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이제 매도세를 조금 이어가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미묘한 이제 수급에 좀 변화가 있고 다만 이제 기간의 수급을 보면 오늘 그 9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한 5,500 정도가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한 2,600억 정도 매수한 거는 바닥권에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연계 물량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 프로그램 차익적으로 보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금융투자가 매수한 물량은 언제든지 매도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수급이 완전하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개인들이 좀 매도세를 나타냈다는 부분은 시장이 너무 개인 위주에 좀 가열되는 양상에서 조금 식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다만 수급적인 변화가 근본적으로 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장은 또 유럽의 정점론이 나오면서 상당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런 부분은 추세적인 움직임보다는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뉴스플로우에 지금 기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급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9203번님, 우리 ENL 900원의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는 LED 관련된 종목이고요. 뭐 노트북이나 기타 가전 뭐 이런 부분에 LED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사실 이제 LED는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가격에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우리는 도 선방은 하고 있지만 펀더멘털 실질이 그렇게 좋아지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이 급락을 좀 맞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구간에 좀 들어와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514원까지 최저점을 좀 찍었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제 저점으로 좀 놓으시면 사실 지금 현재 1차 반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지금 이제 거의 다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위쪽으로만 1,060원 정도까지라고 보면 오늘 900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좀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060원 정도로 좀 잡으시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시장이 지금 오늘 내일 모레 급격히 좋아지면서 같이 좀 테마가 형성되면 위쪽으로 1,400원까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ENL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솔루스 이어갈게요. 22,200원의 비중 15%입니다.
여기 2차 전지 관련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규 상장했고요. 최근에 맞습니까? 예,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도 있고요. IT 관련된 소재도 있고 화학 관련된 소재도 있고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상장률 급등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기간 조정을 거칠 때 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격 급락을 좀 겪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아래쪽에 13,750원 저점을 좀 찍었는데 여기는 이제 저점으로서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고요. 지금 올라오는 모습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28,950원 요 정도까지 좀 잡으시는데 사실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목표 가격을 좀 길게 잡기보다는 직전 고점이 28,950원 정도까지 잡고 짧은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마주 들어와 있네요. 남선 알미늄. 사실 기업 본연의 가치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 종목은 이낙연 전 총리의 관련주로 가장 크게 얽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종목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테마로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본연 가치보다는 어쨌든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정치 테마주가 테마주 지금 범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관련된 이제 인물에 따라서 등락이 좀 갈리는데 그래도 지금 이낙연 총리 관련된 종목들은 좀 시세가 나는 편입니다. 시세 주기도 다른 종목들이 당일 혹은 1박 2일 정도에 꺾이는 데 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아무래도 지금 총선 관련된 뭐 지지율이라든지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이낙연 총리에 좀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날인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우상향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이제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폭의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오늘도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이제 조금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점점 다다르고 있죠. 아직은 지금 대량 거래량이 나온 날 오늘도 양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좀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직전 고점이 오늘 형성됐던 7,980원을 쉽게 넘어가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모습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 오늘 양봉을 유지하면 일단 보유는 하시되 내일 만약에 직전 고점인 7,980원 오늘 찍었던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일단 전량 청산하는 방법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상당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지선은 기술적으로 한 5,100원 정도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까지는 기다리시지 마시고 내일 오늘 양봉 유지하고 마감하고 내일 갭상을 했을 때 직전 고점 넘어가지 못하면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선 알미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듣고 와서 종목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모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시간입니다. 양시장 빨간불 펴면서 기분 좋게 출발한 월요일 장입니다.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59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LG상사, 쌍용차, 제일바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쌍용차인데요.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가 신규 투자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재 쌍용차가 2% 넘게 빠졌고요. 거래가가 1,445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한 주가가 정오경에 상승 반등했었는데요. 다시 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지난 3일 마힌드라가 특별 이사회를 열고 쌍용차에 신규 자본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초 약속했던 2,300억 원 규모의 쌍용차 자금 지원 계획을 철회한 건데요. 대신 앞으로 3개월 동안 최대 400억 원의 일회성 특별자금 투입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동안 자금 지원 결정을 미루던 마힌드라가 결국 발을 빼면서 쌍용차의 정상화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전망인데요. 쌍용차 노사는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직접 정부와 금융권에 구조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LG상사는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LG상사가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11,8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한 달여 만에 10,000원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LG 상사가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가총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LG 상사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우려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상태죠. 베이징 타워 매각 대금 입금에 따른 풍부한 현금과 자사주 매입을 계기로 단기 모멘텀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평가가 일부 해소될 거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제일바이오는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8,6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안에 사멸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버맥틴에 노출된 지 48시간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RNA가 완전히 사라진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구충제를 생산하는 제일바이오를 비롯해서 오늘 신풍제약, 진바이오텍 등 관련주들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문배철강 2,100원의 비중 2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문배철강은 포스코의 지정 판매 점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포스코가 좀 연동돼서 보셔야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배철강은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철강 기업들이 상당히 펀더멘털이 훼손된데도 불구하고 문배철강은 그래도 좀 꾸준한 영업력으로 유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철강 섹터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좀 받고 있고 하락 섹터에 아주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이번에 이제 시장 급락과 함께 급락을 좀 했는데 그래도 문배철강은 다른 철강주에 비해서는 회복력이 좀 빠른 편입니다. 아마 펀더멘탈이 좀 버티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금 1,180원 최저가를 찍었는데 여기를 일단 지지선으로 좀 넣으시고요. 반등을 주면서 지금 2,100원 이제 근처까지 좀 오늘 들어왔는데 목표 가격은 2,3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안도렐리의 성격에 의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 이 정도 가격까지 2,300원 정도까지 좀 보시고 나면은 추가로 여기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철강주라든지 뭐 화학주라든지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좀 개선되기 힘든 섹터들은 목표 가격을 조금 제한적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2,300원, 지지선 아래쪽에 이번에 저점을 찍었던 1,18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배철강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미투온 들어와 있네요. 5,400원의 비중은 10%.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미투온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부분은 1분기 실적이 좀 상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좀 있고 테마도 중간중간에 좀 많이 형성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는 가운데서도 이번 급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가의 어떻게 보면 하락이 그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지는 않았지만 펀더멘탈 개선 정도에 비해서 주가가 또 상승 탄력이 좀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은 아직까지 펀더멘탈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지금 최저가 3,100원 정도 찍었는데 이번에 3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2월 달, 3월 달에 보면 온라인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급락 대비해서 좀 버텼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텼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장 막판에 급락하면서 위쪽에 매물이 좀 쌓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버티다가 지금 3월달에 내려갔는데 6,300원 정도에는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직전 고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물량이 좀 많이 청산되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펀더멘탈도 괜찮고 섹터도 괜찮은데 일단 6,300원대 매물대가 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6,3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이후에 조금 눌려지는 구간까지 좀 견딘 이후에 좀 더 위쪽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 가격은 6,300원, 2차 목표 가격은 7,35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투온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예스티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의 특징을 좀 꼽자면 제약바이오로 오늘 몰리지 않습니다. 기존에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이나 좀 눌려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대응을 좀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네, 오늘 아마 장의 특징 중에 하나를 좀 보시면은 지난주까지는 좀 실체 없는 테마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면 예전에 이제 테마는 좀 형성되고 있는데 IT 섹터 내에서 조금 실적이 1분기가 바닥론으로 확인되는 종목 섹터들, 안 그러면 1분기에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섹터나 종목들 위주로 테마가 좀 많이 형성되는데, 특히 IT 종목 내에서 섹터 테마가 좀 많이 형성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ES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사실 이 OLED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 섹터들의 오늘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간만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가 사실 그렇게 펀더멘탈이 좋지 않는데, 오히려 이번 1분기에 중국 업체들이 생산을 제대로 못하면서 반짝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4월달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SD는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IT 내 섹터 내에서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들은 결국 실적이 받쳐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차별화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4,980원 여기 저점 형성했는데, 위쪽에는 사실 매물이 좀 층층시하로 좀 쌓여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목표 가격을 일단 위쪽으로 많이 잡기는 조금 어렵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10,000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건데, 1차적인 목표 가격은 9,2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디스플레이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다른 IT 섹터 같은 경우는 1분기 저점론이나 2분기 저점론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은 1분기에 반짝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테마가 어떠면은 섹터 레벨업보다는 테마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줄 때 청산을 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상승에서 반드시 차익 실현내지 그동안 많이 몰려 계셨던 분들은 청산을 하시고 종목을 다른 IT 섹터로 교체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목표 가격은 9,2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 9,200원까지 타이트하게 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이번엔 서희건설 들어와 있는데 중견건설사죠. 그리고 이 종목은 대북 테마주로도 얽혀 있었던 적이 있고, 한때 좀 많이들 개인들이 매매를 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엔 조금 뜸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은 테마가 형성됐을 때 주가 탄력이 좀 크고, 최근에 보면은 대리건설을 위치해가지고 산무라든지 이런 중소형 대형 건설주도 있지만 중소형주 일부로 약간 지난주부터 테마가 형성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생각보다는 꽤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서희건설도 물론 이제 테마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난주 이후에 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상승 탄력이 나온 이후에 아직 꺾이진 않고 있거든요. 꺾이진 않기 때문에 시세 탄력성은 아직까지는 있는데, 점점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시세가 좀 다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난주에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번 상승에서 좀 총상한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최저가가 636원 여기 형성돼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 이제 저항대가 948원, 9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50원 정도 오늘 정도 더 올라오면은 1차적인 매물대 좀 도달하게 되거든요. 지금 아직 상승 탄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 가격을 950원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청산을 좀 준비하시고요. 1,050원으로 목표 가격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희건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샘 들어와 있네요. 64,000원의 비중 20%인데, 이 종목 사실 몇 년 전에는 뭐 10만 원대 후반, 뭐 20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인데, 건설 경기도 안 좋아졌고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다가 올라올만 하면 악재가 터지는 것 같아요. 한샘은 이게 참 안타깝죠. 네, 한샘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치도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던 종목이거든요. 작년 12월 달 이후에 행보 구간을 좀 거친 다음에 사실 괜찮은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 좀 높았는데, 2월 달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중 고점을 딱 형성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 고점이나 기술적으로 고점을 만들고 내려가면 반등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 반등이 이제 매물대가 형성되고 이제 좀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64,000에서 68,000 요 사이를 한 번에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도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매물보다는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상승 탄력이 큰 종목에 비해서 한생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지금 최저가 46,000원 정도 형성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일단 여기를 저점으로 좀 잡으시고요.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목표 가격은 6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65,000원대까지 소폭의 수익이 가능한 구간에서 이제 끊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톱10 올라와 있습니다. 1,609원에 비중 10%. 여기는 이제 자회사 관련 이슈로 지금 엄청나게 등락이 있죠, 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테마는 이제 이번 주 정도에는 이번 주 상반기 정도에는 수익 실현 좀 하시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셔야 이시환 됩니다. 전문위원은 이런 테마 별로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 수익이 나면 좋은 종목입니다. 많이 나셨어요, 근데 이분.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축하를 좀 드리고 매수하신 가격도 뭐 아래쪽에서 굉장히 잘 잡으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테마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약간 운이 좀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뭐냐면 기술적으로 보면 3월 중반에 한번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진 이후에 사실 여기 매물대가 좀 꽤 강하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상응하는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 넘어갈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이 종목은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 내일 모레 정도의 고점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던질 필요는 없지만 오늘 이후에 내일 정도에 만약 음봉 그리고 수요일 정도의 음봉 정도 나오면 이 종목은 한번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 지지선을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길게 잡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13,000원 정도 13,300원 정도 짧게 지지선 잡으시고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윤하되 내일 정도의 음봉이 나오면 전체 물량의 한 50% 정도 청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요일도 음봉이 나오면 전량 다 청산한다. 이렇게 좀 잡으시고 이런 종목은 대응하는 방법이 고점에서 지금 전체 청산 물량이 안 나오더라도 내일하고 모레 정도 물량이 좀 나오면 분명히 눌려지거든요. 그럼 눌려질 때 이 종목이 좋다면 13,000 정도에 다시 한번 더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일 모레 18,000원대에서 청산을 한다. 이렇게 좀 전략을 잡으시고 지지선은 13,3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스윙 개념으로 좀 이 종목에서 더 잘 아신다면 눌렸을 때 다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이런 스윙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테마주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대전제가 좀 자신 있으신 분들 얘기죠. 이분 정도의 실력이면 가능해요?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 정도에 이 사신 정도의 거면. 매수를 잡고 버티실 정도면 충분히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푸제약 4,450원에 비중 40%. 이 종목도 뭐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그래요? 대부분 뭐 급등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안에서 테마 안에 내에서도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어떤 종목, 중국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는 어떤 종목, 또 일본 관련된 종목 나왔을 때 어떤 종목처럼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 종목이 그 테마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텔코는 이전에 보였던 종목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약하죠.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직전 고점을 좀 넘어가기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4,800, 4,900원 정도 지지선 좀 잡으시고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좀 약하거든요. 직전 고점 대비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직전 고점 넘어가기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목표 가격은 7,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 7,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또 주셨고요. IOK 1,700원에 비중 10%. 확실히 요즘 트렌드는 큰 종목 안 하시네요. 예, 다들. 네, 지금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워낙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많이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이 테마가 많이 형성되는 이유는 변동성이 컸다가 줄어드는 시기에 가장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들은 변동성 확대 이후에 변동성이 좀 수렴되는 구간에서 많이 형성되거든요. 지난주가 전형적인 변동성이 좀 수렴되는 구간이었고 이번 주는 다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방향성은 논의하자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가장 지표적인 뉴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변동성이 수렴되는 구간에서 왜 이렇게 테마가 많이 형성되냐면 그전에
변동성이 학색됐을 때 대형주들이 10%, 15%, 20% 쉽게 움직였거든요. 이제 그런 장을 경험하다 보면 변동이 줄을 때 그런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을. 그러다 보면 대부분 그런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변동성 수렴 구간에서 테마가 가장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접근은 항상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811원 저점을 좀 찍었는데 이 저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위쪽에 저항선은 굉장히 강한 편인데요. 저항선이 1,800원대부터는 굉장히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800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저점이 약하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중간에 청산을 하셔도 됩니다. 지지선은 811원, 목표 가격은 1,8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OK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올릭스.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로 알려져 있는데 28,000원에 비중 10% 제약바이오 맞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발을 어디에 들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난치성 치료제 원래 이쪽으로 사업을 좀 영위했었는데 실제로는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약물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졌고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런 회사들이 RNA나 DNA 기반으로 해가지고 난치성 약물 치료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완성구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어떤 대기업에 이전하거나 기술 이전 특약을 맺거나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테마에 가장 들어오기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 난치성 질환, DNA, RNA 관련된 DNA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 이런 종목들은 길게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빠져나올 찬스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수익 실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목표 가격이 좀 명확한데 36,000원이 이 종목은 목표 가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36,00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좀 실현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1차 지금 목표가 실현된 이후에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종목은 실현된 이후에 이제 이중 고점을 만들면 좀 급락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36,000원에 붙을 때 나머지 전량 다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조금 짧게 아래쪽에 28,000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릭스 지금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 종목만 더 간 뒤에 저희가 동시효과 좀 들어갈게요. 모나리자는 5,200원에 17%. 이분 잘 사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사실 모나리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고수분들이 많아요. 네, 예.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인데 잘 사셨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상당히 근데 모험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테마라는 게 일정 부분 형성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사그라든 이후에는 이제 고점에 낮아지면서 굉장히 좀 뒤쪽 어려운 모습을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 자체에서 좀 배제되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주가가 다시 반등 주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은 워낙 테마주가 시장에 이제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상승 탄력이 꽤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신 가격대 굉장히 좋고, 지금 현재 시세는 좀 살아있지만 목표 가격은 위쪽에 지금 8,900원 정도까지 좀 잡으시고요. 아마 내일 정도의 반등이 한 번 더 나오면 이 종목은 내일 정도에 만약에 갭상이 나가지고 8,900원 정도에 붙으면 일단 차에 실현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사실 이런 테마주는 지지선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시세가 나고 나면 그대로 이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지선은 아래쪽에 5,7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나리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저희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지수 엄청나네요. 단숨에 1,800선 부근까지 갑니다. 코스피 다시금 1,400 간다, 1,300 간다 얘기 엊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지난주 급등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오히려 지금 더 올라버립니다. 1,789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 흐름으로 전환을 했다가 살짝 밀리는 듯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그대로 밀고 올라갑니다. 윗꼬리 단계 거의 없을 정도로 고점 마감이 지금 되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마감이 되면 다음 날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이 무려 1조 원을 삽니다. 최근에 기관 이 정도 산 적 전혀 없었습니다. 기관이 정말 어마어마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수급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을 보니 지금 연기금, 금융투자, 투신할 것 없이 모두 사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무려 6,189억 원, 연기금이 2,745억 원, 투신해서 449억 원 매수하는데 이주환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짚어주셨다시피 금융투자에서 이만큼 매수가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이건 빠져나갈 흐름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 올라갑니다. 네이버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자, 오늘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이 두 종목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3, 4% 올라가면 나머지 종목 쉬어도 대한민국 증시 1% 올라갑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6%대, LG화학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LG생건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건설이나 아니면 지금 지주사 종목들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들도 뒤늦게 지금 이 랠리에 동참을 합니다. 상승폭 현대차가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 포착이 되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600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00까지 단 5포인트 남겨두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여기도 괜찮습니다. 흐름은 사실 뭐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짚어드리는 부분인데 양시장이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크게 다르지 않게 가고요. 그래프는 거의 데칼코마니입니다. 다만 이 오름폭의 차이인데 오늘은 오름폭도 비슷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양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는데 재밌는 건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오히려 조금 전부터 매도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크진 않지만 40억 원 정도 매도 나오고요. 기관 매수 주체는 주로 금융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많이 사고요. 개인들이 파는 물량들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일단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조금 과열 국면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실 수급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뭐 거래대금이나 기타 가지고 있는 유동성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뭐 잠깐 쉬어갈 구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부른 예측은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올라갔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강합니다.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시총 5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다음 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KMW 5G 관련 종목들 어느새 이제 KMW 6만 원 부근까지 왔고요. CJENM 다시 10만 원 지금 안착을 하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요. 코미팜, 헬릭스미스 올라가는데 코미팜 상승 흐름 괜찮고 오늘 뭐 구충제 관련 종목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췌장염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지금 코로나19 안에서도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됩니다. 예, 월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윗꼬리를 달지 않고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이게 통상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내일장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뭐 내일의 전략들 조금 주신다면 어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바닥을 잡고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줬고 지난 한 주 동안 수렴하는 구간에 들어와서 수렴을 했고 그리고 수렴 이후에 이제 이번 주부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데 그게 이제 오늘 첫날인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위쪽으로 좀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술적으로는 확산과 수렴을 잘 만들고 상승하는 부분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V자형 반등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개인들이 이제 8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강하게 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좀 받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두 번의 저점을 만들었던 구간과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조금 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제 상승했던 이유가 결국 이제 유럽에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이 지난주가 정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이 정점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투심을 좀 자극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선물이 급등을 했고 그게 이제 쫓아가면서 우리 시장도 급등하는 모습인데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좀 매수에 동참해주면 좋은데 그 부분과 함께 기간의 이제 매수세가 대부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매매를 좀 보면
비차익에서 오랜만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은 긍정적인데, 비차익보다는 차익 거래가 좀 더 매수가 좀 많은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에서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물량들은 언제든지 이제 매도로 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무 지금 여기가 V자 반등형의 지금 시작이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종목별로 지금 보시면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좀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수급과 함께 IT 섹터 내에서 어떻게 되든 우리 시장은 IT 섹터가 좀 주도 섹터로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 IT 섹터 내에서 테마가 좀 많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테마 자체는 어느 정도 유동적이지만 이 IT 섹터 내에서 들어간다는 부분은 1분기 실적 바닥론에 있는 종목 섹터들과 함께 실제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들어간다면 뭐가 생기냐면 주도 섹터, 주도주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의 반짝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결국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 시장이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시세 연속성이 있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종목으로 접근할 때는 그동안 주도 섹터가 어딘가라는 부분은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섹터들이 좀 강하게 진입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실체가 없는 테마들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사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힘을 못 쓸 때 테마주가 힘을 쓰고 주도 섹터가 확립이 되면 테마주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런 관계를 좀 보시면서 4월 달부터는 이제 어디를 좀 더 공략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3월 달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모습을 억지로 아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좀 보되 그래도 돌다리는 좀 두들기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3.85%나 올라갑니다. 이제 1800까지 8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791.88이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4.22%가 올라가면서 597.20입니다.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이 오늘 상승하던 환율이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1원 60전 빠지면서 1229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3일 제약도 이어갑니다. 제약자 들어가면 일단 꼭 관련이 없더라도 요즘에 같이 가더라고요. 17,800원에 비중목 적절한 것 같습니다. 5%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아마 직전 저점을 놓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변동성이 이전에 굉장히 없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작년부터 좀 급등락을 좀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좀 정체됐던 부분에서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테마에 가깝게 급등락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전 등락에서 굉장히 위쪽에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탄력성이 좀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별히 연관될 수 있는 고리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이번에 많은 정도의 지지선을 좀 형성했는데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펀더멘탈 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이 다른 제약 종목에서 펀더멘탈이 아예 좋거나 혹은 코로나19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펀더멘탈도 좀 테마도 약간 어정쩡한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주가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19,000원 정도가 일단 저항선이 좀 걸려 있고요. 그 위쪽에 올라가면은 2만 원대 초반, 22,000원 요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2,000원대 구간을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2차 목표 가격은 2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일 제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 81,800원의 비중은 15%. 일단 사신 가격 부분까지는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은 이제 이전에도 종목 상담을 좀 하시던 분이죠. 예, 같은 건데 지금은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좀 올라왔고 지금 이제 IT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쪽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점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잘 잡혀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상승 탄력이 좀 다른데 이 종목은 일단 저점이 좀 잘 잡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이제 반등 주는 모습인데 1차 상승까지 굉장히 모습이 예쁜데 2차
반등이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 1월, 2월, 3월 출하량들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공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고 컨센서스보다는 좀 상향될 것이라는 부분도 반도체 종목들은 좀 공통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보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 펀더멘탈에 비해서. 그 부분은 아마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우리가 지금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상승 탄력이 조금 다른 반도체들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1분기에 지금 4월 달에 진입한 이후에 1분기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찾는다면 아마 그 중에 반도체 종목은 꼭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IT 섹터,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반도체 종목을 꼭 보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는 그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 중에서 그냥 평균치로 가장 무난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래쪽에 지금 65,000원대까지 갔다 지금 반등을 주고 올라오고 있는데 목표 가격은 일단은 이 종목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89,000원 여기서 한번 걸릴 건데 여기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고요. 위쪽에 104,000원 여기를 1차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04,000원으로 잡으시고 지지선은 이 다른 종목 같으면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데 반도체 종목은 어쨌든 저점까지 잡고 버텨야 됩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버틸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은 65,000원대, 65,800원 여기 그대로 저점을 잡고 위쪽에 목표 가격은 104,000원까지 1차 목표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듣고 왔고요. 다음은 수젠텍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뭐 진단키트, 진단시약 관련해서 거의 준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오늘도 올라가더라고요. 뭐 잘 사셨네요. 근데 9,000원대면. 네, 지금 뭐 진단키트는 워낙 끊임없이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실적과 무관하게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뭐 세계에서 뭐 100개국이 넘게 우리나라에 진단키트를 요청했다. 예. 과연 이제 진단키트를 어디부터 보내야 되나?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나라로서는 뭐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주당 뭐 정부 얘기로는 뭐 키트가 주당 한 250만 개 이상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적극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테마로 들어왔던 진단키트와 관련된 부분은 뉴스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제 CJ라는 종목도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부 다 반등권에는 좀 들어왔거든요. 반등권에는 들어왔는데 CJ를 보면은 반등 탄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하진 않다라는 부분과 함께 수젠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긴 했지만 이제 음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세는 살아있지만 차익 매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33,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직전 고점은 이제 상회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리는 거는 아무리 진단키트가 좋아도 실적이 지금 이제 주가 흐름만큼 나올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나와버리면 이런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목표 가격은 33,000원, 지지선은 아래쪽에 21,0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카페24 55,00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이 기술 특례 상장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테슬라형 뭐 기술 특례 상장이다 했는데 이 저점인 줄 알았던 자리가 계속 깨진다라는 얘기들이 한참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기술 특례 상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희망사항하고 실제로 이제 펀더멘탈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대두가 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느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좀 만족시켜주는 뭐 예를 든다면 이 종목 같으면 펀더멘탈이 좀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2019년도에 보시면 2018년도 156억에서 2019년도 98억 실적이 상당히 사실 줄었거든요. 자, 올해는 이제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기대치를 갖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의해서 대폭적으로 하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보시면은 작년에 펀더멘탈이 좀 나빠졌다라는 부분은 주가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22,200원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내려오는 그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밀려가지고 그냥 시장에 의해서 내려온 종목은 빠르게 V자형 반등 내지 이중바닥 형성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대부분 거래량이 좀 줄면서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전 저점을 이탈할 때 굉장히 큰 폭의 지금 물량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구간 반등을 주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32,200원까지 반등을 줬는데 이 종목은 1차 목표 가격으로 3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46,000원 정도에 붙으면은 일단은 무조건 좀 빠져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46,000원에 붙었다가 눌려질 때 다시 매수해도 되는데 그 눌려지는 가격이 좀 클 수 있습니다. 46,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한 3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큰 폭이기 때문에 46,000원에 붙을 때 전량 청산한 전략 목표 가격은 4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페24 듣고 왔습니다. 변동폭이 꽤 클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덕산 네오룩스 1001번님께서 27,450원에 비중 절반, 비중이 좀 높네요. 네, 비중은 높은 게 조금 흠이네요. 종목은 좋은 종목을 사셨어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펀더멘탈도 어려운 가운데 다른 섹터 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어려운 가운데 실적이 굉장히 선방을 했거든요. 그 실적이 선방을 하면서 올해 이제 굉장히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섹터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선방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그 시장 안에서 생존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 코로나19 연관되지 않았으면 이 종목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좀 부분을 보면 그런 점에서 작년에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이 어려울 때도 이 종목은 3월 초까지도 버텼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2월 중반 정도에 급락했던 데 비해서 이 종목은 3월 초까지 좀 버텼던 종목이고 마지막에 이제 토매가 나오면서 급락을 좀 보였는데 오히려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 괜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이 이제 19,800원인데 여기는 좀 강하게 보유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1차적인 오늘 지금 보시면 등락이 크게 나왔던 종목 OLED 관련된 테마가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여기 좀 보시는데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일단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근처인 36,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 36,000원. 지지선은 이전에 저점했던 형성했던 구간 19,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 오는 종목 상담들은 대다수가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마음도 편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넥신 이번에 좀 가볼까요? 77,000원에 와 이분은 100%네요. 야, 이제 가만히 좀 어려운 분으로 들어오셨네요. 77,000원이면 상당히 고점에서 사셨는데 뭐 이제는 이제 흘러내린 가격에 비하면은 살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하신데 일단은 77,000원 정도에 좀 형성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보셨고 작년 6월 이전에 아마 사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던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부분은 조금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77,000원까지 보려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모습이고요. 1차적으로 지금 위쪽에 63,000원대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게 첫 번째 그거거든요. 63,000원에서 위쪽에 한 67,000, 8,000원 정도까지 매물이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을 넘어간지 봐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 여기서 이제 강하게 한번 밀면 넘어갈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매물을 좀 받고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77,000원 매수하셨는데 일단 7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75,000원 오면 이번에 이제 진짜 나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기 테마가 강하게 형성됐고 지금 기술적으로 주가 탄력이 좋을 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때, 직전 고점 넘어갈 수 있을 때 못 나오시면 7만 5천 원 정도 찍고 다시 5만 원 초반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매수하신 가격이 본전이 아니더라도 7만 5천 원 정도면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넥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